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물이 면역의 본체이다 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허민도 한정환님입니다. 한정환님은 미국 내과 개업이로 활동하고 있고 허민도님은 제1제당 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역임하고 부경대 교수로 재직 중인 분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에 대한 편견. 우리는 과거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아픈 기억을 아직 많은 사람이 가슴에 안고 있다. 생존자 발굴을 위해 간절히 노력하던 중 끝까지 살아남은 생존자의 이야기는 지금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에 선하다. 붕괴 건물 더미에서 뿌린 물을 받아먹고 생존하였던 사람,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소변을 받아먹고 생존했다는 이야기는 물의 기능과 관련하여 그냥 단순한 이야기거리나 사건으로 넘길 사례가 아니다. 생존자들을 빵이 아니라 물이 생존하도록 만들었다. 그것도 깨끗한 물이 아니었다. 이를 통해 물의 가치를 곧바로 깨닫게 된다. 극한 상황에서는 물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밥이 살리는 것이 아니다. 밥은 에너지원으로서만 필요하다. 물이 없으면 이 에너지원마저도 쓰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 이 단순한 사실에 근거하여도 이제까지 물에 대한 편견이 교정될 것이다. 건강을 위해 물은 깨끗해야 한다. 미네랄이 풍부해야 한다. 식사 전에 물을 마셔야 한다. 식사 후에 마셔야 한다. 차가운 물이 안 좋다. 물은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는 등의 말들은 우리 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나 많다. 이제 물이 면역의 본체라는 것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인체의 70% 이상의 수분은 나머지 30% 비수분의 기능 발휘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수분이 모자라면 몸의 기능 발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물의 생명력 부여에 대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였기에 인체 내 수분 부족이 불러오는 재앙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알칼리수를 건강과 관련하여 문의하는 것도 수분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활성산소 제거와 관련한 이야기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활성산소는 원래 몸의 대사를 통하여 발생하는 정상적인 화학 성분이다.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질 가운데 하나이다. 다만 우리 몸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축적되고 과다 생성이 문제될 뿐이다. 이 활성산소의 과다 축적은 체내 수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어나는 2차적인 결과이다. 충분한 수분 상태라면 우리 몸 스스로가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으며 생체에 필요한 양만큼 이상 활성산소가 발생되지도 않고 축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몸속으로 유입된 물, 즉 수분은 액체로서뿐만 아니라 갖가지 기능을 한다. 화학적으로 수소 결합의 형태로서 모든 생체 분자의 기본 구조와 그 상대적 위치를 결정하는 생명 기능의 주체이다. 구조, 기능, 상관성 이치에 의하여 수분은 면역 기능의 주체로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체내에 수분이 충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다. 물은 언제나 옆에 가까이 두고 마실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몸은 처한 환경에 대응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평소에 물을 마시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많이 마신다고 몸이 그대로 받아주지도 않는다. 차츰 평소보다 물 섭취량을 늘려가면서 적응시켜야 한다. 적응의 감에 따라 점점 갈증을 느끼는 시간이 빨라져 온다면 몸이 물 환경에 적응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세균을 우려해 물을 끓여 마신다. 그러나 가능한 한 끓이지 않고 생물로 마시는 것이 세포 흡수에 이롭다. 식후에 마시든 식전에 마시든 상관이 없지만 적당량 식사 전에 마시는 물은 물리적으로든 화학적으로든 오히려 소화를 돕는다. 물을 뜨겁게 마시든 차갑게 마시든 상관없다.
시판 중인 각종 음료수는 수돗물 등 일반 물을 대신할 수 없다. 오히려 몸의 탈수작용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체내 수분 부족 현상이 생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탓도 있지만 술과 심한 스트레스는 수분 부족 현상의 주범이다. 술은 탈수제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도 체내 수분을 급속히 고갈시키는 요인이다. 여름철 흔히 겪는 열사병도 수분이 짧은 시간 내에 몸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급성 수분 평형 상실의 일종이다. 물은 이왕이면 깨끗한 물이 좋으나 굳이 물속에 녹아있는 성분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보다는 수분, 즉 H2O 자체가 생체 생명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과 고혈압 증상. 현대병 중에 가장 심각한 4개의 질환이라면 아마 고혈압, 당뇨병, 암, 그리고 관절염이 될 것이다. 먼저 고혈압이 물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특히 고혈압, 당뇨의 경우 한 사람에게 동시에 출현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앞에서 필자는 물이 생명력의 본체 내지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왔으며 이것이 바로 면역력의 본체라고 설명했다. 물을 이치적으로 분석해보면 물은 물분자 상태로 또는 수소결합의 형태를 띠고 몸속에 존재한다. 물은 인체에서 생체 분자의 구조와 위치를 바르게 하여 생체 기능을 조화롭게 한다. 고혈압이란 혈압이 정상치 이상으로 높아진 상태를 말한다. 고혈압은 급기야 모세혈관의 파열을 불러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이 고혈압도 수분의 만성적 결핍에서 초래된다.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이 고혈압 역시 체내 항상성이 어긋난 이후 일어나는 보상 반응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그 항상성의 유지와 회복은 반드시 수분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이치적으로 깨달아야 한다. 이때 세포 내외 삼투압으로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염분이 필요하다. 무조건 염분을 낮추라는 것은 위험한 부분적인 생각이다. 혈압은 우리 신체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혈액은 산소와 노폐물에 각종 생리활성 물질을 운반하는 동시에 조직 내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혈압이 정상 이상으로 떨어지거나 높아지면 저혈압 또는 고혈압이란 기능성 병으로 불린다. 혈압 이상은 수분의 만성 부족에 따른 것이며 본태성 고혈압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대개 40에서 50대의 나이에 들면서 생기니 당연히 나이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나이 수만큼 만성적으로 수분이 결핍된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몸속에 부족한 수분을 채우려는 보상 반응이 시작되고 이는 체내 수분을 공급하려는 노력이 혈압 상승으로 이어진다. 일종의 적응증이다. 여기에는 단지 혈압 상승 자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대응하여 회복하려는 각종 생체 반응이 동반된다. 고혈압의 원인으로 학계에서는 각종 원인과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본태성 고혈압으로 불리는 이 현대병에 대하여 현대의학의 논리는 거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체내 수분 상태를 회복시키면 혈압은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몸에 수분이 없어 일어나는 적응증에 불과한 것인데 혈압 자체를 낮추고자 소위 이뇨제나 칼슘 저해제 등을 처방하여 악화시킨다. 이런 처방은 더욱 수분 부족을 심화시키고 증상 악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부디 이런 이치에 귀를 열어 생명의 근본인 몸속 수분의 놀라운 기능을 깨달아 올바른 치료법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물과 당뇨병.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분의 몸속에서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생체에서 물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수분과 당뇨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
당뇨가 좀처럼 젊은 나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40에서 50대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연히 나이를 더하면서 형성된 수분의 결핍 상태로 초래된다. 생체가 분자 구조 자체에 이상이 없다면 기능상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구조 기능 상관성 이치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의학계에서는 물에 대해 지극히 표면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면역과의 관련성은 물론 수분 부족과 당뇨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당뇨는 수분의 심한 부족에 따른 몸의 적응 현상이다. 우리가 잘 아는 노화 현상이라는 것도 수분 부족에 따른 보상작용과 대부분 겹쳐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놀랍게도 아직 모르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고혈압, 관절염, 암 등 이른바 현대병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건강에 대한 물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처한 대재앙이라는 사실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식물이 물로 살아가는 것을 인간이 눈으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당달봉사처럼 물이 생명력의 근원이며 그것이 또한 면역성 제공의 근원이 되는 당연한 이치를 눈치채지 못한다. 당뇨병은 두 종류가 알려져 있다.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가 그것이다. 1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세포 자체의 분비 기능 이상으로 초래되며 2형은 인슐린 작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 발병된다. 소위 2형 당뇨로 구분되는 것은 수분 공급을 통해 대부분 완치된다. 그러나 인슐린 주사에 의존하여야 하는 1형 당뇨로 진단된 경우라 할지라도 완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아직 인슐린 분비 베타세포가 아직 살아있어 그 기능을 회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세포는 체내 수분 고갈 상태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다. 이는 갑상선 내분비 세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갑상선 기능 이상을 가진 환자의 대부분은 수분 부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당연히 체내 수분의 고갈 상태는 몸의 항상성 기능을 자극한다. 이 때문에 내분비 세포의 분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다만 인슐린 분비세포는 수분 고갈 시 어떠한 기전으로 그 분비 기능 저하가 오게 되고 세포가 사라지게 되는지 정확한 규명이 없다. 당뇨가 수분 부족에 의한 보상 기전의 표현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몸은 적은 분량의 수분에 이미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무조건 짧은 시간에 물을 많이 마신다고 조직세포가 수분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물을 자주 마시고 하루에 마셔야 하는 적당량의 물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몸을 물에 적응시켜 나가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신장 기능이 손상된 환자의 경우 더욱 물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어느 틈엔가 갈증이 평소보다 자주 난다면 물에 이미 몸이 적응되어 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명심할 것은 당뇨 증상의 개선과 동시에 전신의 면역력도 회복, 강화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건강은 생명성 유지에 있고 수분에 의한 신체의 신비로운 조화의 결과가 바로 건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 물과 관절염, 특히 노인의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마모되면서 나타나고 주로 무릎, 어깨, 척추와 같은 큰 관절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왜 퇴행성 증상이 나타나는가? 아직도 의학계는 그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단지 만성 수분 결핍으로 반응하는 항상성 작동에 따른 적응 증상이다. 무릎 관절의 경우 걷는 것이 도움을 준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인접한 골막을 통하여 확산된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다. 연골은 일종의 수분이 들어간 물 쿠션의 역할을 한다.
그만큼 체내 수분 상태는 관절에 매우 중요하다. 척추의 추간판도 연골로 되어 있다. 이 연골 조직이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단지 수분의 결핍이 구조 왜곡으로 이어진 퇴행성 변화일 뿐이다. 여기에 진통제 처방이나 수술을 한다고 하니 참으로 무지한 의료이다. 노인들이 아이 없는 빈 유모차를 끌고 있거나 도시 지하철 계단을 힘겹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 설명을 알아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언을 해야 할까? 이제 인공관절 수술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이 글을 제대로 읽은 독자는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이렇게 물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것은 인류의 문명 발달과 관계가 있다. 건강을 위해서 물보다 맛을 내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또한 맛으로 유혹하는 각종 시판 음료수들이 물을 대신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쳐왔다는 사실이다. 젊은 연령층이라 할지라도 수분의 만성 결핍에 빠지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다. 물과 암, 악성 종양. 수많은 질병 중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암 또는 악성 종양이라고 할 수 있다. 암은 생명을 직접 위협하기에 그 완치를 위한 노력으로 재산 탕진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암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종양은 왜 생기는 것이며 언제 그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있을까? 앞에서 설명한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관절염처럼 원인으로 들고 있는 수많은 바라민자들이 거의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그 원인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광범위해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 원인들을 피할 방법이 딱히 없어 보인다. 최근 한 사례가 흥미롭다. 주부의 폐암을 조사한 결과 폐암 발생이 간접 흡연과는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를 둘러대는 학계의 모습이 그야말로 가관이다. 이제는 집에서 생선 구울 때 나오는 매연이 주부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까지 한다. 도대체 무슨 이런 해괴한 논리를 퍼뜨리는가? 또 있다.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나온 이야기이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이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가능성이라고 할지라도 확실한 검증 없이 발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불에 탄 고기류 등이 암 발생 요인으로 그럴듯하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무런 검증이 없는데도 말이다. 참된 학자라면 이런 상황을 결코 만들지 말아야 하고 연구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암, 악성 종양이라고도 하는 이 이상 조직은 분명히 유전자인 DNA의 문제인 것은 확실하다. 각종 물리, 화학적 요인들,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방사선 등 무수한 인자가 바람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연구자들이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2차적인 간접 요인이 될 뿐이다. 1차적 원인으로는 수분의 만성 결핍에 따른 일종의 적응 증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타 생체 내 물질들 뿐 아니라 특히 DNA의 경우는 몸속 수분과 절대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바로 DNA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수소결합이다. 수분 결핍은 그 구조 유지의 근본인 수소결합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 결과 어그러진 DNA 구조를 복구하려는 항상성 반응이 적응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암인 것이다. 암 발병은 특히 40에서 50의 연령대 이후에 다발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연령대는 각종 원인에 의하여 만성 탈수 시기와 겹친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하였다고 하는 의학계마저도 수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암은 현대 유행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술과 시판 음료 등의 소비는 탈수와 연관되어 있고 특히 스트레스는 탈수의 주범이니 특별히 경계하여야 한다. 게다가
오늘날 염분을 낮춘 식사의 권장은 오히려 사람의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한다. 이는 체내에서 수분 노출 및 적응 기회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죽염 등 특제 소금을 건강에 좋다 하여 홍보하는 예가 있다. 그러나 정작 소금이 건강에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염분은 갈증을 유도하여 몸을 수분에 적용시키는 2차적인 효과, 즉 건강으로 나타난다. 저염분 식사의 권장 등은 지금까지 수분의 정확한 역할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암의 경우는 발병한 이후보다는 발병 전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고 평소에 충분한 수분과 염분 섭취는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길이며 또한 최선의 길이다.